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날까지 평균 19% 상승을 예상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고, 테슬라 EV 마라톤에서 10배 앞서 있다. 이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모건 스탠리 테슬라 목표가 1300불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 ID 시리즈죠. 중국 판매량 더블로 간다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좋았습니다. 다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의 반등이 가장 컸다. 나스닥 1.41% 상승을 했어요. S&P 500 0.92%, 다우존스 자 0.51% 상승으로 오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다 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금리가 어제 대비해서 좀 빠졌습니다. 한 1.91%, 2%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에 좀 상승이 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한 일주일간 다 3대 지수 하락이 꽤 있었습니다.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금리도 하락하면서 좀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가가 좀 강세에 이르면서 에너지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3대 지수가 오늘 다 좋았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녹색을 띤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에너지 부분이었다. 유가가 요새 최근에 잘 오르고 있으니까 잘 오르는 거죠. 어제는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포진되어 있는 성장주 기술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다는 어제 8% 넘게 상승했는데 또 오늘 5%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 차트가 보시면 아직 121선, 제가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단에 아직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4거래일 연속 빠지다가 어제부터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해서 이틀 연속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121선을 돌파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리스크 기간, 위험 기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빠져버리면 상당히 리스크 관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시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죠. 만약에 본인께서 좀 매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단 추세선, 상단 추세선을 그어서 자, 나스닥이 상단 추세선에 자, 만난다 하면 어느 정도 자,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매매가 싫으시면 그냥 테슬라 같이 확실한 주식 계속해서 팔지 마시고 모아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나스닥은 지금 아직도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역시 12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지금 더 나은 환경이죠.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그리고 에너지주 이런 쪽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다우지수가 나스닥 대비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가치주의 영역, 금융주, 에너지주 다 가치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역들이 지금 최근에 성장주의 하락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자, 행복한 노후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변동성을 버티시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훨씬 더 편안한 그리고 훨씬 더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주 그리고 가치주는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자,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언제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에 집중하시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테슬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주제는요, EV 마라톤에서 10배 앞서 있는 테슬라라고 정했고, 오늘 아주 좋은 뉴스 하나 또 말씀드릴 테니까 1월 26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때까지 잘 정신줄 꽉 붙들어 매고 가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월가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죠.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목표가죠. 목표가를 기존 1200불에서 1300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Raising forecast on 4Q unit beat. point to 1300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워낙 인도량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비트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1200불에서 1300불로 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다루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아담 조나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자동차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테슬라도 담당을 하는 건데, 초반에는 이제 테슬라가 테크 기업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테슬라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인데, 한 재작년부터 한 2020년 하반기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테슬라를 테크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최대한 이제 목표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조나스가 얘기를 했어요. EV 레이스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세요. 테슬라는 21마일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21마일을 계산을 해보면 33.6km예요.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를 쓰니까 1마일이 1.6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33.6km. 마라톤은 몇 킬로입니까? 최대 42.19km를 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목표 부분까지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거죠. 아니 4분의 1 정도 남은 거죠. 4분의 3은 이미 테슬라가 뛰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경쟁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경쟁자들은 2마일밖에 아직 안 뛰었다는 거예요. 3.2km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10배입니다. 차이가 10배. 11배네요. 그죠? 곱하기 11을 해야 이 숫자가 거의 나옵니다. 아니면 여전히 신발끈을 묶고 출발도 안 했다는 거죠. 이분이 자동차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수석 애널리스트니까 얼마나 자동차 산업을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는 정말 테슬라가 넘사벽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판매량 예측은 좀 아쉽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0년 판매량 기존을 예측을 122만 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왜냐면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이 30만 8천 대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능력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년치로 보자면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4를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122만 대가. 그러니까 기존 예측량이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트를 한 겁니다. 그렇죠. 벌써 전년 4분기에 모건 스탠리의 2022년 판매량 예측치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146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담 조나스가 상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캐파는 30만 5천 개 생산이 지금 30만 5천 대 했었죠. 4분기에. 30만 5천 대 곱하기 4를 하면 122만 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가 이렇게 썼겠죠. 122만 대인데 중국 공장이 50만 대 정도 전년에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70만 대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이에요. 100만 대까지도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목표는 중장기 목표는 100만 대까지 가겠죠. 지금의 2배 수준. 근데 올해 20만 대 정도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올해 한 70만 대 가는 거죠. 그럼 122에서 20만 대를 더 해야 되죠. 이게 기존 캐파니까. 그리고 기가 베를린, 기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죠.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최소 저는 10만 대. 그러니까 5만 대만 해도 10만 대지 않습니까? 되게 낮게 잡은 거죠, 그것도. 근데 얘네들이 한 10만 대까지 올해 뽑아준다 그러면 20만 대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은 최소 152만 대에서 162만 대다. 그래서 저도 152만 대로 보고 있죠. 인도량은 최소 152만 대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훨씬 한 60% 성장하는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10배나 앞서 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을 오래 보아왔던 아담 조나스가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또 하나의 기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보시는 표는요, 테슬라가 여기 볼륨이라고 적혀 있죠. 볼륨은 이제 인도량 발표를 뜻하는 겁니다. 인도량 발표 날에 이제 나온 그 주가입니다. 인도량 발표 당일에 이제 주가. 여기 보시면 플러스 1 대이니까 인도량 발표 이후에 첫 거래일의 주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 EP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닝 발표 전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10월 20일에 자 작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1월 26일에 2022년 1월 26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전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인도량 발표는 10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781불이었어요. 그때 테슬라 주가가. 근데 자, 865불까지 올랐다는 거죠. 언제까지? 실적 발표 날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주가가 10.8% 올랐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러니까 볼륨 발표하고 그리고 인도량 발표하고 실적 발표 날까지 자, 전에는 10.8%까지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3.1%도 있지만은 자, 9개의 모든 거래일 간에 보면은 자, 보시면 9개의 기간 동안에 거의 평균 19%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66% 상승할 때도 있죠. 자, 31% 상승할 때도 있죠. 18% 상승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자, 실적 발표 날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 몇 프로? 19%.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11%예요. 자, 1월 3일에 이제 간밤에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자, 인도량 발표 93만 6천 대로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자, 역대급 발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때 인도량 발표하자마자 너무 큰 수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의 13% 상승해서 1200불 정도를 찍어버렸었죠. 1199.78불. 근데 지금 주가가 자 1060불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64불로 마감을 했네요. 자, 똑같으면 1064불인데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라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평균 19% 상승했는데 9번의 기간 동안 거의 다 상승을 했는데 확률이 상당히 높죠. 9번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1%라니까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야 되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19%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1%가 빠졌으니까 평균 19% 상승했으니까 자, 이거 두 개를 더 해야겠죠. 그러면은 한 3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매크로 이슈가 작용하고 있지만 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주식을 당연히 추매를 하고 자, 대기를 하셔야겠죠. 자, 올라갔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1월 26일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훨씬 높은 이유가 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도 19%가 상승했는데 이미 지금 11%가 하락에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지금 컨디션인 거죠. 자, 그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주 기가 오스틴 텍사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댄 아이브스니 많은 자기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주 오픈을 이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를 자, 예고를 하고 있어요. 생산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 뉴스까지 나오면은 주가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지난 9개 분기 중에서 8개에서 자, 주가 상승이 평균 19% 있는데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11%라는 거예요. 인도량 발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정말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시장 전망과 자, 우리의 전망 나와 있죠. 4분기 EPS는 자, 시장은 2.23으로 자, 예상을 하고 있지만 2.5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전 한 10에서 12.8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9.13이니까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자, 올해도 긍정적인 전망 계속 가져가시고 1월에도 아직도 자, 긍정적인 전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중국 시장의 최강자는 폭스바겐입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폭스바겐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 대부분의 택시가 폭스바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택시는 소나타죠. 현대차. 자, 그 나라의 택시의 메인 브랜드가 바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그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는 폭스바겐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작년 한 해 전기차를 몇 대 팔았을까요? 자, 폭스바겐 하면 ID 시리즈죠. ID4, ID3, ID 뭐 이런 게 있죠. ID5 뭐 이렇게. 자, 7만 대를 팔았어요. 폭스바겐이 전년에 되게 낮죠. 많이 못 판 거죠. 그죠? 테슬라는 30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이요.
작년에 원래 8만 대에서 10만 대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자 최소 8만 대였는데 이것에도 못 미쳤어요. 7만 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반도체 칩 부족이죠.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은 지난해 중국 총 판매량이 330만 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죠. 그죠? 한 나라에 330만 대를 받았다는 게 상당히 큰 수치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1년에 900만 대 정도 팔면은 3분의 1이 중국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한 18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시장이 돼요. 2000만 대 정도 판다고 하면 거의 시장이 1이나 다름없죠. 330만 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한 해 힘들었다. 뭐 때문에 힘들었냐? 폭스바겐이 반도체 칩 부족이죠. 그죠? 그거 누누이 제가 작년 한 해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것을 타개를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타개하냐? 그 결과, 그런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 반도체 칩 어떻게든 많이 공급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2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대까지 판매를 한다는 거죠. 기존의 7만 대에서 2배니까. 하지만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미디어죠. 여기서는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공급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아무튼 반도체 칩 부족 작년 한 해 모든 글로벌 카메이커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자, 테슬라도 뭐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 80% 거의 성장을 다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별로 자, 반도체 부족에 따른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요,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거를 했습니다. 차량 인도 대기 기간을 늘리고, 자, 생산도 당연히 줄였겠죠. 그리고 몇몇 옵션을 빼서 권매를 하겠죠. 그죠? 자, 자동차에 보면은 MCU, 그러니까 ECU 이런 게 있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부품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자동차의 그 기능들을 다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ECU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반도체 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개라도 빠지면 그 옵션들이 하나씩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 옵션을 빼서 자, 권매를 해왔는데 테슬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죠. 일부는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타개를 했었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자, 도조칩도 만들었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뭐 연산 칩까지 만들어내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만들어내는 회사니까 뭐 ECU 이렇게 그런 조그만한 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 쉬운 시스템 반도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회로 기판을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니까 칩 메이커들이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운드리 회사들이죠. 뭐 TSMC, 뭐 삼성 이런 데 회사들한테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설계했으니까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그러면은 이제 자, TSMC나 삼성 같은 데에다가 걔네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자, 유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을 원활히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중국 내 EV 탑3 카메이커는 테슬라, BYD, GM, 울링입니다. 홍강미니로 유명한 회사고 BYD는 한이라는 또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테슬라는 이제 모델 3, 모델 Y로 중국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테슬라 중국 내 판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4분기 중국 판매량은 7만 대였습니다. 여기 7만 대 나오죠. 4분기 11만 6천 대네요. 죄송합니다. 12월 달에 7만 대였네요. 그죠? 자, 갈수록 숫자가 6만 9천, 6만 1천, 7만 3천, 여기서 11만 6천으로 퀀텀 점프를 했다. 4분기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이제 중국 판매는 작년 한 해 32만 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7만 대 했으니까 엄청나게 훨씬 더 큰 숫자를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49만 대, 이제 수출까지 포함해서 49만 대를 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한 17만 대를 한 거죠. 여기서 좋은 점이 모델 Y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분기만 해도 모델 3가 6만 1000대였고 모델 Y가 17,000대였는데 자, 갈수록 이제 모델 Y가 늘어나서 지금은 모델 3도 9만 1000대, 자, 모델 Y도 9만 1000대 해서 4분기에 거의 이제 모델 Y가 오히려 모델 3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49만 대야 50만 대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2022년 중국 개파 최소 20만 대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 올해 2022년 70만 대까지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매가 그렇게 되면 한 20만 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중국에다가 10만 대만 더 팔아도 40만 대죠. 작년에 32만 대 팔았으니까. 그리고 중국에 베를린 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베를린에다가 이제 베를린이 유럽에다가 테슬라 이제 차량을 공급하게, 모델 Y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중국에서 만들던 모델 Y를 이제 수출할 필요 없이 중국에다 더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만 대까지도, 자, 중국에다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거죠. 자, 폭스바겐이 7만 대에서 2배 늘린다고 했을 때 14만 대니까, 자, 훨씬 더 많이 판다, 테슬라가. 그리고 테슬라는, 자, 중국 곳곳에 슈퍼차저를, 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훨씬 좋으니까, 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자,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